제21대 대통령 선거 오늘 선택의 의미 이곳에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K큐브 각 당에서 열심히 뛰셨던 분들과 계속해서 깊어가는 광화문의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 11시 6분쯤에 KBS의 디시전 K 플러스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 유력 판정을 내놨습니다. 네, 저희 KBS 당선 예측 시스템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유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른 언론사들도 다 유력에 대한 속보를 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지금 일단 저희 KBS 당선 예측 시스템에 지금 현재 개표율 34.6% 상황에서 유력이 들어갔고요. 48.7% 지금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표차는 5.6%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과반 혹은 과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이 상황, 출구조사나 디시전 K 플러스에서요. 양강 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반에 가까운 수치 혹은 과반의 수치를 나타내는 이 의미, 이 배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그 우상호 위원장도 그랬고 지금 이수호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네. 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득표 목표가 두 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겨야 된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하고 10% 이상 차이를 둬야 된다. 그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출범하더라도 네. 충돌을 좀 얼마나 완화할 거냐에 대한 승복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력이 이미 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출구조사가 순위가 바뀐 적은 없기 때문에 저건 대체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네. 그 두 가지 목표인 50% 이상의 득표가 가능할 것인지 네. 10% 이상 차이가 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런 오차가 벌어진 거는 네. 3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약 37% 했고 네. 본투표를 40% 했는데 그 37%에서 이재명 후보가 7점 몇 %를 이긴 것으로 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투표에서는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7점 몇 %를 이긴 거여서 0.6%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결과는 0.73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때보다 그 사전투표에 대한 조사를 훨씬 적게 했어요. 11,000샘플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45%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답했으니까 네. 한 6,000명이 안 되는 분들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60%가 넘는 67%를 지지했다 그러고 김문수 후보가 한 20%, 네. 이준석 후보가 7%였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굉장히 갭이 컸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갭이 커졌을 때 보정 과정에서 약간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2가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두 가지 수치,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50%를 넘길 것인지 네. 또 10% 이상 격차를 벌릴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김문수 후보가 아까 40% 출구조사에서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개표 상황에서는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43%를 나타내고 있고 개표율은 35.9%입니다. 이번에는 김진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후유증 또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선거 전날까지 윤상현 의원과 일부 친한계 의원 사이에 또 대립도 있었고요. 끝까지 원팀이 아닌 각계 전투로 선거를 치렀다 이런 평도 있는데 보수 논객으로서 이 보수 진영의 이 유세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윤계 네. 그리고 이제 극우 세력, 강경 보수 이런 세력들이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한 세상의 민심을 제대로 모르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저는 12.3 계엄 직후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을 하고 탄핵 때문에 생긴 선거인데 계엄을 찬성을 하고 옹호를 하고 탄핵에 반대를 거세게 했던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다. 예. 그런데 친윤계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단일화 일종의 공작까지 해가면서 이런 김문수 후보를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파고스섬, 세상과 등진 갈라파고스섬의 늙은 거북과 같은
이 세상 민심을 모르는 이미 그 전에 전부 다 경고의 사인이 왔었잖아요. 4월 4일 탄핵 이틀 전에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아산. 네. 아산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중립적인 데잖아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이 아산시장을 역임을 했었고 거기서 17% 표차로 졌습니다. 네. 예. 크게 진 거죠. 크게 진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멸망의 시발점이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를 지고 그리고 문재인 홍준표 선거 때 박근혜 탄핵 때 17% 차이로 지고 그래서 제가 몇몇 방송에서 17%의 유령이 있다 지금 국민의힘을 계속 경고를 주는 유령이 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민심을 모르고 탄핵 선거에서 탄핵을 제일 거세게 반대했던 사람을 떡하니 후보로 내세우면 선거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 내분을 말씀하셨지만 네. 지독한 하여튼 이 친윤계가 주도를 해서 이번에 선거를 망친 것 네. 이런 그거 한 가지만 딱 덧붙이자면 옆에 김재섭 의원이 계시지만 네. 제가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탈당을 하셨지만 김상욱 전 국힘의원 같은 분께 진짜 안타깝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한덕수 파동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소장파 의원들이 전부 다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네. 이런 정풍 운동을 했어야 돼요. 네? 그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다. 네. 김재섭 의원이 제가 알기로도 이번 선거에서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중간에 조금 내려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입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저도 조직부총장에서 사퇴를 했고 당연히 내부적으로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계신 김용태 위원장 역시도 저희 비대위 회의 때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덕수 총리 어떤 후보 만들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안에서는 그런 반대 목소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네. 분명히 드리면서 저는 그거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높게 평가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말하자면은 부적절한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하루 만에 이를 바로잡아 주신 네. 거거든요. 과거에는 한덕수 총리가로 단일화돼야 된다는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80%가 넘는 정도의 높은 어떤 지지세를 보였었는데 네. 이런 파동이 일어나서 하루 만에 우리 당원들이 이를 바로잡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겠지만은 이 와중에서 중심을 지켜주신 당원들이 저는 네.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네네. 일변보다 훨씬 훌륭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자면 네.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 초선 의원으로서 네. 많은 꿈을 갖고서 이번 선거에도 임하셨을 텐데 가장 뼈아팠던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과정에서. 사실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도 충격적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들이 끝까지 이제 반대를 했고 반대의 가장 최전선에 있었던 분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광장에 나가면서 목소리를 가장 크게 냈던 점들은 네.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지금 7.7% 출구조사 예측이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제가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지금 자택으로 복귀한 걸로 확인됐는데 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아직 상황실에 계신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표 차이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선 아무래도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은 대선인 만큼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들의 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쏠린 것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사법부 장악이라든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포함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들도 물론 위협이겠습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경험하시고 지켜보신 비상계엄에 비해서는
다소 추상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그러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네. 네. 예. 천하람 위원장님, 지금 이준석 후보가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해서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다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 후보. 예,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치열했고 무엇보다도 6개월간의 탄핵 계엄 이후의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셨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우리 개혁신당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또 저희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완주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당의 역량을 키워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 입장 들어보셨고요. 네. 이번 선거의 결과 책임은 모두 저의 몫이다라는 이준석 네. 후보의 소감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완주에 대한 의미도 평가를 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지금 디시전 K 플러스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실을 판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도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깊어가는 광화문의 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큐브였습니다.